대형 포럼 행사장, 미래 산업 리더 포럼 메인홀, AP그룹 대표 이지혁이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수백 명의 청중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AP그룹을 업계 1위로 만든 CEO. 그는 성공의 아이콘이었어요. VIP 좌석에서 일어난 정보화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우아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예전과 다름없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깊어진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의 눈빛이었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주변은 소란스럽지만 두 사람 사이만큼은 묘하게 조용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보화가 지역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좋아 보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지역은 잠시 말을 고릅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죠. 덕분이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보화는 미소를 짓다가 이내 표정이 차분해졌어요. 지역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대신 잘 살아줘요. 미안해하지 말고 의미 찾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지역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이성적이던 그의 눈빛에 감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정보화는 먼저 등을 돌렸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홀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역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곳에서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느껴졌어요. 쿵쿵쿵, 힘차게 뛰는 심장. 하지만 그것은 원래 지역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은 과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정보화가 말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역의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슴 뭉클한 결말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심전도 경고음이 응급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으윽, 지역이 가슴을 움켜쥔 채 바닥에 쓰러졌어요. 회의실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무너진 거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어요. 대표님, 비서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을 쥐어뜯는 고통에 말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119가 도착했고 지역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환자 심정지 임박, 응급처치 시작합니다. 의료진이 몰려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지역의 셔츠는 찢어졌고 제세동기 패드가 가슴에 붙었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60에 40, 에피네프린 투여, 충전 완료, 모두 떨어지세요. 과직, 전기 충격이 지역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몸이 순간적으로 튀어올랐어요. 하지만 모니터 위의 파형은 여전히 불규칙했습니다. 다시 충전, 과직, 두 번째 충격. 지역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어요. 의료진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심박수 32하, 위험합니다. 모니터 위의 파형이 불규칙하게 흔들렸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지역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병원 대기실, 급히 달려온 다정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평생 아들을 키우며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지역은 항상 건강했고 강했으니까요. 여보, 이상철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꽉 쥔 그의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들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무력함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녹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걸어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다정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은요? 의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얼마나 위중한데요?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상철이 아내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심정지 임박 상태입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요. 지금 약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정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상철이 아내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그럴 리 없어요. 다정은 고개를 흔들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역은 중환자실에서 각종 의료 장비에 연결된 채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인공호흡기가 숨을 쉬게 해주고 여러 개의 줄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정은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면회 시간은 하루 2번, 10분씩. 그 짧은 시간이 다정에게는 전부였어요. 지혁아, 엄마 목소리 들리니? 힘내야 해. 조금만 버텨. 응? 하지만 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뜨지 못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가 가족들을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보호자분들, 공여자가 확인됐습니다. 다정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넘어갔어요. 정말요? 정말 나타났어요? 네.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모두 일치합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수술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다정은 코디네이터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이상철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공여자는 어떤 분입니까? 이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젊은 남성분이시고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분들이 장기 기증을 결정하셨어요. 김다정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 사람과 그 가족을 향해 기도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도 저편 정보아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울고 또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정보아가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보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던 대로 누군가를 살렸어. 내 심장이 다른 사람을 살릴 거야.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보아는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수술실 앞 복도에는 지역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손을 꼭 붙잡고 버티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은호는 조금 떨어진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움켜쥔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화면에는 지혁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은호야, 사랑해. 미안해. 일주일 전 쓰러지기 직전에 보낸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메시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배, 죽으면 안 돼요. 제발.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등이 환하게 빛났어요. 수술 4시간째. 갑자기 수술실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복도까지 들리는 급박한 목소리들, 의료진이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혈압 떨어집니다. 70에 40, 심박수 40 이하로 하강. 이식된 심장이 유지가 안 됩니다. 거부 반응입니다. 수술실 안 집도이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땀을 닦아줬어요. 에피네프린 추가 투여. 혈압 계속 하강. 50에 30. 모니터 위의 심전도 파형이 불규칙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평평해지기 시작했어요. 안 됩니다. 심박수 20 이하. 비. 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심전도 선이 거의 평평해졌어요. 수술실 밖 김다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그녀는 수술실 문으로 달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이상철이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이상철의 몸도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진정해. 의사 선생님들을 믿어야 해. 하지만 이상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술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문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선배, 제발, 제발 살아요. 수술실 안에서는 집도이가 계속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계속. 의사의 손이 지혁의 가슴을 규칙적으로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제세동기 준비. 충전 완료. 모두 떨어지세요. 과직. 전기 충격이 지혁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는 여전히 평평한 선만 그리고 있었어요. 김다정이 남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괜찮겠죠? 꼭 살 수 있죠? 그럼, 우리 아들 강하잖아. 꼭 이겨낼 거야. 이상철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실 불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서서 앉아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수술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안의 의료진들은 숨을 죽였어요. 집도인은 지역의 심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또 심장 움직입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비. 모니터에 다시 파형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규칙하던 선이 점점 규칙적으로 변했어요. 심장 뜁니다. 집도이의 목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혈압 상승, 70에 40, 90에 60, 산소 포화도 정상화, 98%, 심박수 안정, 분당 72회, 이식 성공입니다. 수술실 방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수술 성공하셨습니다.
김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님 감사합니다. 이상철도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평생 울지 않던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선배, 살았어요. 선배가 살았어요. 복도 한쪽 정보아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심장이 누군가를 살렸어.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포럼 홀을 나서는 AP그룹 대표 이지혁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정보아와의 짧은 재회는 끝났지만 그녀의 말은 여전히 지혁의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 대신 잘 살아줘요. 지혁은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곳에서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느껴졌어요. 똑똑똑. 힘차게 뛰는 심장. 그것은 지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아가 사랑했던 남자의 심장이었어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심장은 지혁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심장이 누구의 것인지 수술 후 몇 달이 지나서야 정보아를 통해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지혁은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몫을 살겠다고. 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당신의 심장으로 잘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몫을 살기 위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다시 살아난 지혁.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했던 정보아. 생명은 이렇게 이어지고 사랑은 이렇게 전달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